14장 어셈블리 사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라이벌리 가셔서 에센셜의 레슨 14 폴더 여시면 여기에 케이스 스터디가 있고요. 케이스 스터디 여시면 여기에 익스플로드 뷰가 있어요. 14장 케이스 스터디 익스플로드 뷰. 그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플래시라이트라고 요게 탑 아셋입니다. 이제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3D CAD를 쓰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적 검사하고 동적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부품이 간섭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평가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테트리스 두 개가 꽝 하고 부딪히는 간섭 탐지 보이시죠? 이거 선택을 하면 1차적으로는 그냥 전체 부품을 다 검사를 해요. 바로 계산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간섭이 지금 1, 2 이렇게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쭉 확대하시면 여기 부분. 여기 폴더를 이렇게 열면 현재 홀더랑 라운드 스웨벨이랑 0.5mm 세제곱센티미터 부피만큼 이게 지금 간섭이 난 거예요. 간섭 2는 반대쪽. 이렇게 설계하면 큰일 나죠? 불량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쪽 폭을 넓혀주던지 요놈을 좁혀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 ESC로 빠져나온 다음에 저희 배웠던 거 부품에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독립적 표시. 그런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데 옵션을 변경하거나 스케치가 바뀌지 않고 치수만 변경할 거면 3차원 치수를 꺼낸 다음에 바로 수정하는 게 편하다. 어셈블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피처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5.25라고 하는 치수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도구가 안 바뀌었죠. 지금 어셈블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원본 파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치수는 이해되죠? 그래서 5mm로 바꾼 다음에 재생성 확인을 하면 다음에 독립적 표시 종료. 파트의 원본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간섭이 안 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에 간섭 탐지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간섭이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ESC로 빠져나오고 아래쪽에 있는 요 커버, 배터리 커버 요걸 마우스 갖다 대서 탭키 눌러서 부품을 숨겨 주십시오. 그럼 안에 지금 건전지 두 개가 들어있죠. 컴팩트하게 일정한 공간 안에 되게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설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부품과 부품 간의 여유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평가에 가보시면 여기 옆에 여유값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고 검사하고 싶은 부품 건전지 두 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요걸 0mm로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바로 계산을 누르면 여기가 가장 가까운 거리인 거야. 0.443 정도. 이해되죠? 445 정도 되네요. 그럼 심하게 말하면 0.3mm 정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몰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에 Shift 탭 눌러서 커버 다시 보이게 하고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헤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근데 이때 안쪽으로 넣어놓으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간섭이 안 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손전등 설계한 요 양반이 예를 들어 헤드가 꺾어지는 각도를 한 여기에서부터 여기 정도로 본 거야. 근데 돌아가다가 어딘가가 최대로 꺾고 있는 그 각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동적 체크라 그래요. 이런 걸. 그래서 어딨냐면 어셈블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품 이동이 있어요. 부품 이동 선택을 하고 여기에 충돌 검사가 있습니다. 겁나 많이 써요 이거. 충돌 검사하고 충돌 시 정지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선택 부품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검사하고 싶은 두 개의 부품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헤드랑 요 스웨벨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끌기 복구를 한번 누르셔야 돼요. 끌기 복구를 누르고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대면 사방이 표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왼쪽 마우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잡은 다음에 드래그로 움직이면 접촉이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서 서요. 아마 댕 하고 소리 나셨을 거야. 저는 꺼놨는데. 아래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잡고 돌리면 이쪽에서 멈추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얘가 꺾을 수 있는 최대 각도지.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ESC. 교재에서는 뭐 굳이 여기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 필렛을 좀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유격이 더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본 수정할 수 있는 건 앞에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해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그 메이트가 하나 있어요. 분해도용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설정 창으로 이동을 하고 요 플래시라이트 설정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설정 만들 때 항상 주의할 게 기존에 있는 여기에다가 또 하단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항상 최고 윗단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하고 설정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 분해도를 넣어줍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는 본 디폴트를 제외한 뭔가 특이한 상태, 그게 조립 상태든 부품이 변형 상태든 또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디폴트는 건드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정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분해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셈블리 가시면 여기 분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도 선택을 하고 직선형과 방사형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떤 걸 분해할 거냐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부품 선택을 하고 축이 3개 나오죠. 분해하고 싶은 쪽 방향 Y축에다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볼록 커질 거예요. 이때 왼쪽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축만 남아요.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하고 싶은 값을 넣습니다. 제가 다른 치수창에다가 그 반대 방향을 가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를 입력하지 말고 뭐 반대 방향, 뭐 뒤집기 이런 거 쓰라고 했는데 분해도 작업할 때는 마이너스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0 한 다음에 단계 추가를 하시면 분해도 히스토리가 여기 계속 쌓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조심할 건 중간에 ESC 키를 누르시면 안 돼요. 살짝 뒤집어서 이번엔 이 아래쪽 거 부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Y축 또 선택을 한 다음에 분해할 때는 분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반대 방향 조립이 이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게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축 선택하고 근데 이거는 위로 가면 안 되겠죠. 반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0 단계 추가 해줍니다. 맨 처음에 분해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욕심을 내서 분해도를 막 20개 30개 이제 히스토리가 쌓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하고 한 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빠져나가면 이 작업한 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인 있죠? 이거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설정 밑에 하위 폴더에 분해도라고 하는 이 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조립이 되고 기능 억제가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기능 억제가 해제되면서 분해도가 살아나고 거기 안에 어떤 분해도들이 그 부품들이 분해가 되는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이미 분해도가 있고 여기에 분해를 추가해야 되는데 분해도를 이렇게 또 만들어요. 저만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제가 임의로 이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이미 분해도가 있는데 분해도 또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해하는 컨셉이 달라서 두 가지 타입으로 분해를 하는 목적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분해도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거면 반드시 만들던 놈의 그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도 하나의 어셈블리 피처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이 분해도 작업 뒤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중간에 몇 개 하고 저장하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모르고 ESC 누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속성창으로 바뀔 경우에는 플라잉 아웃 트리로 히스토리가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열면 히스토리 구조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구조를 가만히 보면 지금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자체가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하이 어셈블리로 묶여 있어요. 분해도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처음에 하는 또 하나 실수가 뭐냐면 생각보다 부품이 많은데 분해를 이렇게 조금씩 빼다 보니까 안쪽에 분해 그 부품을 뺄 공간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기존의 그 부품을 조금 더 뒤로 밀고 요것도 빼고 또 밀고 이렇게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메인 본체, 메인 바디가 될 만한 것들, 여기서는 메인 바디를 지금 이걸로 했거든요. 부품을. 얘는 센터에 있고 얘를 기준으로 만약에 하이 어셈블리 구조들이 있다. 하이 어셈블리를 몇 개로 구성을 해라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10개 뭐 20개 이상의 부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영역을 6방향으로 골고루 잘 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대각선 방향 포함해서. 보통 분해도는 등각도로 나중에 뽑기 때문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립 방향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쭉 빼는데 이때 개별적인 부품을 빼는 게 아니라 일단 하이 어셈블리를 넉넉하게 분해하기 좋은 위치에 이만큼 단체로 빼놓고 이 통째로 여기서 다시 6방향으로 분해를 하면 공간도 충분하고 나중에 보기도 더 편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통째로 빼야 되죠. 자, 그럴 때는 주의할 게 요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할 때는 어디 하위에 들어있든 간에 상관없이 부품 단위당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면 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하이 어셈블리 자체가 통째로 들어가죠. 여기에. 그런 다음에 Z축 선택을 해주고 50mm 넣어준 다음에 단계 추가를 하면 통째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하이 어셈블리 파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빼줘야죠. 이거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 이거 체크하고 안 하고. 자, 그리고 분해도는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되게 여러 가지로 쓰여요. 애니메이션 AVI 파일이나 MP4 파일로 빼갖고 영상 파일로 쓸 수도 있고 도면에 내리면 분해도, 분해 지선까지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분해 도면까지 내릴 수 있고 근데 특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분해도 조립도 뭐예요? 조립도 반대로 한 게 분해도죠. 그래서 그 영상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말이 되게 분해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면 여기 지금 핀이 있고 여기 그 손잡 부분이 있는데 이게 먼저 빠져야 이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분해도 그 조립 상관관계 없이 말도 안 되게 분해를 하면 나중에 또 편집하러 돌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생각하면서 분해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공수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말이 되게 하려면 요 놈부터 빼는 게 맞죠. 그래서 요 선택을 하고 X축 선택한 다음에 얘는 25mm 단계 추가. 그 다음에 얘를 빼야죠. 그 다음에 얘 선택해주고 얘도 어디에요? Y축인데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요 파트 선택을 해서 얘는 Y축 이게 처음에 할 때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스텝 좀 익숙해지시면 쉬워지실 거예요. 위쪽으로 가고 얘도 30mm 단계 추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 선택을 해서 Z축으로 가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축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단계 추가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커버 선택을 하고 Z축 선택한 다음에 이거는 100mm로 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단계로 뺄 부품들은 따로따로 뺄 필요가 없죠. 동시에 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건전지는 동시에 2개를 선택을 하고 얘는 당연히 Z축으로 가겠죠. 이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75
단계 추가하고 한번 저장해 줍니다. 확인.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조립하고 더블 클릭해서 분해되는 거.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런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추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해도의 오른쪽 마우스에 다시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분해를 할 건데 방금 이제껏 우리가 분해됐던 부품들은 X, Y, Z축으로 축방향으로 빼는 게 분해 방향과 맞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품들도 있어요. 자, 요 안에 있는 요 부품 선택해 보세요. 그럼 얘는 지금 부품도가 가장 자연스러우려면 뭐예요? 조립되는 방향과 분해되는 방향에 맞게 분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분해를 하려면 여기 평면이 바라보는 이쪽 법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럴 때 방향을 지정을 하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중앙에 보면 하얀색 심볼이라 그러는 요거 보이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 가까이 대면 이게 파래져.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평면에다가 갖다 대요. 요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평면을 기준으로 상대 좌표계처럼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Alt를 띄면 내가 지정한 면의 법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 축이 생깁니다.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Z축 선택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드래그로 끌어볼게요. 드래그를 끌릴 경우는 충분히 뺄 수 있는 공간 지금 돌려서 이쪽으로 빼야 맞죠? 그럼 빼기 좋게 이 오른쪽에 공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Z축을 잡고 천천히 드래그를 쭉 해줍니다. 쭉 빼보세요. 이렇게 놔보세요. 이건 이제 프리드래그로 빼는 방식. 프리드래그로 뺄 때는 단계 추가가 없고 그냥 바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같은 방향으로 거리는 조금씩 다르게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도 방향이 같은 경우 있어요. 아래쪽 건전지는 동시에 뺐지만 그게 지금 해당되는 게 이 헤드 부분에 있는 이런 부품들. 얘는 여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장비 같은 거 우리가 설계할 때 이거는 뭐랄까? 저도 많이 한 팁인데 고정이 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메인 모체 부품들 뭐 프로파일이라든지 용접 구조물이라든지 메인 플레이트 같은 거는 메인에다 놓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나머지 구성 서브 어셈블리들을 각각의 6방향 공간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또 분해하는 게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드래그가 치수를 딱딱 입력 안 해도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해했을 때 간격이 일정하게 딱딱딱 벌어져 있는 게 보기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등갑 보기로 나중에 이렇게 볼 건데 등갑 보기 할 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는 각도가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딱 등각도 보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본다. 물론 보는 각도 화면에 저장해서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등각도 쓸 경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품 때문에 여기가 가려지죠.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왜? 3000 뷰로 보다 보니까 부품과 부품이 보는 바에 따라 가려질 수 있거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래 조금 더 빼야지. 이거는 많이 분해도 작업하다 보면 요령이 좀 늡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빼질 부품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총 4개예요. 요렇게 부품을 4개 전부 다 선택해주고 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얘도 그러면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해야 되는데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안쪽에 하얀색 심볼을 왼쪽 마우스로 잡아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평면에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앙에 법선 방향 그 축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얘는 4개를 동시에 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충분하게 오른쪽 공간 확보를 해주고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시면 끌 때 부품 자동 간격이라고 돼 있어요.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더 넓어져요. 그럼 좀 이렇게 쭉 빼볼까요? 이런 식으로 최대치로 한번 해볼까? 요 위에서 한 칸 정도만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얘를 잡고 천천히 드래그 해보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다 빠져 이게. 나중에 개별적인 간격을 따로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놓으면
각각의 부품에 별도의 법선 방향 이 화살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뺄 때 주의할 거. 얘 같은 경우도 이게 먼저 빠져야 이 부품이 빠질 수 있잖아요. 얘가 이것까지 인공지능적으로 알아서 해주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개별 화살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완료한 게 아니니까 이 분해도 단계 자체에서 부품들의 위치를 서로 편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살짝 여기로 오는 게 맞고 얘는 살짝 뒤로 가는 게 맞죠. 보기 좋게.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으면 보기 좋게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저희 프리드래그 쓸 때 이 눈금자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딱딱딱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거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보기 좋게만 해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뭔가 좀 더 붙여줍시다. 이렇게 붙이고 얘도 좀 붙이고. 왜냐면 저희가 이거 나중에 그 도면까지 만들 거거든요. 이거. 얘는 오히려 좀 붙었네. 살짝. 그런 다음에 완료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해도가 완료되죠. 저장 한번 해주고. 이 되나요? 자, 이렇게 완료됐으면 분해도 이 부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고 해제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분해하는 게 볼 수 없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조립이 있어요. 자, 이거 누르면 어딘가에 요 애니메이션 제어기 바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곰플레이어 쓰듯이 그런 앱 쓰듯이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2분의 1로 줄이거나 2배로 빨리 하거나. 그 다음에 루프를 하면은 계속 반복돼요. 분해 조립이. 지금 말이 되게 조립이 된 거지 얘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런 거 같은 자료는 뭐 현장 조립팀이나 아니면 고객이나 뭐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지를 한번 하고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저장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거 약간 잠버그인데 여기 밑에 원래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있고 렌더링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 버전 업되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파일 형식에서는 여시면 AVI 파일 이거 원래 옛날에는 AVI 정도밖에 확장자가 지원이 안 됐는데 요새는 저희 그 MP4를 굉장히 많이 쓰죠.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보통 요거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영상 확장자를 뽑을 수 있고 원래는 여기 밑에 렌더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뽑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살짝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긴 열릴 거예요. 이건 솔직히 잠버그인데 아직도 안 고쳐져. 그래서 포토뷰라고 하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 솔리드워크 전용 렌더링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내보내면 그 렌더링한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빼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냥 요 상태에다가 저장을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자체 코덱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반배율 천천히 0.5배율로 하고 분해 조립 어느 정도 한두 번 사이클 돈 다음에 얘를 풀면 지금 우리가 한 화면을 자동으로 찍어놔요. 그래서 그 저장된 폴더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AVI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리드웍스 하면 그대로 저장이 된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현장의 어떤 조립 순서라든지 이런 거 정도로 쓸 거면 굳이 렌더링 할 필요는 없고 정확성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닫고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렌더링 옵션만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신경 더 쓰면 퀄리티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긴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설계실 취업반 메인 PM으로 맡아가지고 했던 그 학생들 클래스 중에 작업했던 건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프레임 수도 되게 짧게 가져가고 대신에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겠죠. 그러면 이 정도 퀄리티도 나와요.
실제로 3D CAD에서 마케팅 자료나 이렇게 뭐랄까 추가적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 자료,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식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대신에 좀 요런 거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뿐이에요. 이것도 신경을 더 쓰고 더 좀 괜찮은 그 PC상에서 돌리면 더 좋게도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강의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할 계획도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 설계실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다음에 분해돌 작업했으면 분해 지선이 있어야겠죠. 저희 뭐 장난감이나 프라모델 같은 거 사면 3D로 분해도 도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떤 부품이 이렇게 가고 조립을 하라는 지선이 있죠. 이전에는 이걸 노가다로 일일이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많이 써요. 일단 기본적인 분해 지시선은 네가 알아서 각 파트의 무게중심에서 뽑아 라고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지서만 골라 수정하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분해도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살려 놓으시고 활성화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해도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지능 분해 지선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런 명령이 튀어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도구 쓰다 보면은 경계상자 중심이라는 요 옵션이 나올 텐데 이건 뭐냐면 각 파트나 이게 갖고 있는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분해 지시선은 제품의 중심에서 이렇게 보통 뽑습니다. 분해 지시선끼리 서로 간섭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부분에서 뽑긴 하지만 센터에서 나오는 게 보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나쁘지 않죠? 보기에 당연히 더블 클릭하면 지시선도 같이 없어져요. 더블 클릭하면 살아나고 그리고 바로 요것도 하나의 피처이기 때문에 분해도 단계에 요거 원래 없었죠. 요 밑에 3D 분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요 3D 스케치를 편집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3D 분해는 3차원 스케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3차원 스케치를 안 배웠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수영한 걸 하고 분해도를 조금 90도로 막 꺾이고 이런 것까지 하려면 고급 교육의 3D 스케치를 확실히 배우고 나서 그것도 응용해서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조금 나아요. 대신에 이제 간단하게 수정하는 거. 그러면 3D 분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수정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서 지능 분해 지시선 해제를 하면 얘네들이 그룹핑 된 게 해제가 되면서 이거는 완벽한 3D 스케치로 바뀝니다. 앞으로 어떤 스케치 종류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블럭 같은 개념이 있어요. 2D 쓰시던 분들 참고하라고. 뭐냐면 이렇게 그룹핑 해 놓는 거야. 묶어 놓은 거야. 그러면 걔네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서 일단 편집할 수 없는데 해제를 시키면 개별적인 선이나 호드를 수정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3D 분해를 해놓고 다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스케치 편집 모드가 있죠. 이제 스케치화를 시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개별적인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워볼까요? 그냥 요 선 하나 선택을 하면 지금 이제 이거 기하 구속 요런 것까지 공부하기 시작하면 강의를 한 2강 정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3D 스케치로 만들어졌고 불필요한 지서만 일단 지우는 식으로 쓰자라고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택해서 그냥 요거 하나만 대기로 지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어차피 우리는 계속 고급 교육까지 공부를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가끔 많이 문의를 주세요. 골라서 필요한 것만 싹싹 배우면 안 되나요? 지금 당장 급한데, 교재랑 목차가 틀리던데, 제 경험치로, 저도 실제로 이거 용역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도 하니까, 우선순위를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작위로 좀 배우면 배울 때 되게 혼돈이 오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 순서에 맞게 천천히 배우시기를 많이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뭔가 안 될 경우에는 재생성을 한번 눌러주고 더블 클릭하면 되죠. 여기도 일단 무조건 신호등 뜨면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 어딘가에 이 재생성하라고 뜨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 그 설계하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그 BOM 부품 리스트라고 하죠. 솔리드웍스 일명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가보시면 여기 BOM이라고 있죠. 여기도 있고 삽입에 가시면 테이블, 그러면 이제 엑셀 타입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테이블 종류들이 여기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 보험 눌러보세요. 그러면 상위 수준만 파트만 들여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상위 수준만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무시하고 확인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우스에 여기에 BOM 테이블이 붙죠. BOM 테이블을 3차원에서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보려고. 물론 부품 리스트는 도면에 쓰려고 작업하는 거긴 한데 얘 실시간 수량이라든지 파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보기 편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나면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뽑혀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내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진 않아요. 자,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는 오른쪽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숨기기 해보십시오. 숨기기 테이블. 그럼 BOM이 만들어지죠. 히스토리 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한 번이라도 테이블 관련된 것들을 만들었으면 어셈블리에서도 이렇게 테이블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열면 BOM이 있고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표시하면 다시 튀어나오겠죠. 자, 이렇게 어셈블리에서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어셈블리 도면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파일에 가시면 저희가 파트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여기 보시면 A 사이즈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측에 뷰 팔레트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골라서 넣을 수가 있는데, 분해도 작업을 했으면 무조건 등갑 분해도가 생겨요. 여기 아래쪽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왼쪽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그냥 던지면 그냥 바로 분해도가 생겨요. 이렇게 분해 지시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해되죠? 우리가 작업한 거. 그런 다음에 아까 BOM을 뽑긴 했는데, 자, 여기서 BOM 뽑을 때 다시 뽑을게요. 여기서 주석에 가시면 여기 부분에 테이블이 있어요. 열면 아까랑 똑같죠? BOM 있죠? BOM 선택을 하고 어떤 걸 뽑을 거야. 그러면 어셈블리 뷰를 한번 선택을 하면 아까랑 명령이 똑같이 떠요. 근데 아까는 상위 수준만 했죠? 자, 이번엔 파트만. 자, 이게 뭐냐면 저만 잠깐 나갔다 올게요. 요거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최고 여기가 탑 어셈블리가 여기죠. 여기서 바로 아래 단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1단이라 그래요. 여기를 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또 폴더에 부품이 들어있는 얘들은 상위 수준이 아니에요. 뭐 부품 수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탑다운 교육할 때도 설명을 한번 할 건데, 하이 어셈블리들로 이렇게 1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이제 1단이고 열면 안에 2단으로 부품들이 들어있겠죠. 그때 하이 어셈블리끼리만 BOM 뽑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뭐 거의 자주 있진 않고, 그래서 그냥 요 위에가 상위 수준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을 때는 테이블에 가서 BOM 선택한 다음에 요놈 선택하고, 보시면 새 테이블 작성, 기존에 우리가 어셈블에서 뽑은 건 안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 선택하고 열면 여기에 한 자릿수 번호 매기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마우스에 부품 리스트 테이블이 이렇게 붙어요. 우리 보통 부품 리스트는 왼쪽 상단이나 우측 상단 아니면 요 주석 깔린데 여기 위에 많이 붙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스냅이 걸려요. 끝점이.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붙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글자가 너무 큰데 이렇게 나오는 타입들은 전부 다 엑셀 사용하듯이 쓰시면 돼요. 엑셀에서는 이 셀 자체, 그 시트 자체의 어떤 속성이나 성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왼쪽 상단 위에서 많이 수정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마우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옵션이.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MS 워드 수정하듯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요 문서 글꼴 사용, 즉 옵션에 있는 문서 속성을 그대로 쓰자는 건데, 이걸 한 번 더 눌러서 해제를 하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폰트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그래서 전체 글자 크기를 13이 아니라 8로 선택해서 하시면 글자가 줄죠. 그 다음에 비나면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로 왼쪽 마우스 잡고 쭉 하시면 이렇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줄여주세요.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따뜻하게. 최고 줄이면 한 요 정도까지 줄여질 거예요. 자, 이렇게 줄였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하고 BOM.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저희? 중요한 부품 번호가 있어야 되죠. 부품 번호도 수동으로 뽑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딨냐면 주석에 가시면 자동 부품 번호가 있어요. 수동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수정하거나 그 개별적으로 넣을 때만. 자동 부품 번호 선택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뷰를 선택을 해주면 일단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패턴 유형이 있어요. 이거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거는 그 제품 형태 따라서 다 많이 쓰여요. 첫 번째 거는 부품 번호를 위쪽으로 몰아주는 거고, 이건 아래쪽, 이건 왼쪽, 이건 오른쪽, 이건 직사각형 형태, 이건 원형 형태로. 자, 저희는 요걸 쓰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걸로 가까이 붙어있는 쪽으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요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그냥 부품 번호가 들어가져요. 편하죠? 자,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지금 요 중간에 요 안 보이는 건 이거는 버그예요. 그래픽 버그.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한 PC에서 두세 개 이상의 버전을 동시에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업무상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해서 뭐 2018, 2019, 2020, 2021 막 다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묘하게 충돌나는 부분도 있고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얘기하자면 꼭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참고로 은행 사이트도 메인 PC, 작업 PC에선 잘 안 들어가요. 뭐가 막 깔리잖아. 그러면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야릇한 것들이 짜증나게 막 충돌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별도 영상에서 한번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들어갔고, 아마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저는 지금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링크 관계냐면, 만든 순서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어셈블리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이 뷰를 내릴 수 있죠. 이 뷰 때문에 뷰음을 내릴 수 있고, 그 덕에 이 부품 번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 부품이 사라지거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번이 앞쪽으로 당겨져야 되죠. 혹시나 중간에 어떤 게 추가가 되면 뒤로 밀려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굉장히 많이 2D 설계에서는 실수하는 게, 설계 다 해놓고 나서 이걸 직접 타이핑해서 작업을 한다고. 그런다가 설계 변경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꼬여요. 본 제품하고 다르게. 수량이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난다, 이거를 일일이 표기를 수정해서 다 써야 되니까 실수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럴 일이 아예 없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열리죠. 익스플로드. 여기다 그냥 저장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탭 눌러서 어셈블리를 다시 이동합니다. 지금 이미 부품 BOM하고 부품 번호까지 다 내려가져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요거 배터리 커버 요 놈을 선택해서 기능 억제해 보세요. 기능 억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품이 없는 것처럼 돼야 되잖아.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하고 컨트롤 탭을 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커버가 있어요? 여기서 자체도 빠지죠. 뭐 이런 건 좀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탭 눌러서 다시 배터리 커버 선택해서 기능 억제 해제를 하면 다시 살아나요. 저장을 하면 컨트롤 탭으로 이동을 하고, 그럼 여기 또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부품 번호는 이 어셈블리에서 조립 순서에 따라서 여기 조립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요 왼쪽 상단위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요 부분에다 가까이 대면 이게 화살표가 돼요. 여기서는 셀 수정하는 아이콘이 뜨지만, 그러면 지금 리플렉터랑 랭커버랑 요거랑 15번은 왼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히스토리 이동할 때 저 아이콘 뜨죠? 즉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번호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드랍하면 부품 번호가 바뀌어요. 이거랑 저 어셈블리에 있는 히스토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수정이 가능한 거야. 얘랑 서로 연결해서 수정해야 될 때. 이해가 되죠? 실제 중요한 거는 어셈블리에 나와 있는 이 도번하고 BOM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버그 났네. 여러분은 내려져 있죠? 배터리가 재고가 있어. 그러면 설계상에는 넣어야 되는데 재고가 있는 부품을 발주를 또 내보내면 안 되잖아. 구매팀에서 본인이 구매를 하거나.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설계 데이터 어셈블리에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BOM엔 안 내려가야 될 때. 자, 그럴 때는 컨트롤 탭 눌러서 이동을 한 다음에 요 배터리 있죠? 요 배터리 A, 요거 두 놈이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부품 속성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BOM에서 제외가 있어요. 선택해서 확인. 얘 배터리 2도 선택해서 속성에 들어가서 BOM에서 제외. 확인. 그런 다음에 재생성 한번 해주고 저장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컨트롤 탭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여긴 안 내려가요. 배터리가 빠졌죠? 이해되나요? 이거 은근히 많이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랄까, 여기는 이제 2D 팩터 이미지로 내려가다 보니까 컬러풀로 보고 싶으면 요 삼각형 3개 있죠. 여기다가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이게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제 3차원 컬러 이미지를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갖다 대면. 그런 다음에 이 위쪽은 서로 드래그해서 여기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C를 잡고 열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서 드랍하면 어떻게 돼요? 밀리죠? 다음에 오른쪽 여기 위에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저희가 엑셀처럼 삽입, 그다음에 열 오른쪽 하면 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속성이 나오죠. 계속 강조하죠. 속성은 부품 리스트에도 적용돼서 쓸 수가 있다. 왜? 부품 리스트에서도 파트나 하이어셈블리가 갖고 있는 특정 정보, 즉 미리 속성 정보가 되어 있는 걸 물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얘야 여기 열면 스페이스 속성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속성 작업하는 걸 배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도면이지만 각 파트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물어서 여기에 투영시킬 수가 있고, 그 정보가 바뀌면 여기도 같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비남에 선택하고, 근데 ESC로 그냥 나올게요. 이거를 이제 다 만들었다 치고 이걸 매번마다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템플릿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뷰행 갖다 댄 다음에 요거는 다시 넣을게요. 안쪽으로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왼쪽 상단에다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다른 이름 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 리스트라고 하고 템플릿 있죠? SLD BOM TBT라는 확장자로 끝나요. 이걸 본인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파트 어셈블리 도면 템플릿이 있는 거기다 같이 넣어놔요. 거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BOM 쓸 때 여기 보시면 새 테이블 작성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테이블 그걸 누른 다음에 그 경로에 가서 이 템플릿을 물면 이 타입으로 내려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터 어셈블리 그 새 파일 만들 때 템플릿 고르듯이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인제 요렇게 하고 어 구매팀이나 다른 부서에까지 솔리드웍스 정품이 다 있기는 좀 힘들죠. 근데 대신에 거기는 뭐가 있어요? MS 제품들은 있죠. 엑셀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엑셀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내보내기에 또 확장자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엑셀 있죠?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서 하면 엑셀 타입으로 이게 그대로 내려가요. 단 나간 놈하고 이놈하고는 연결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수 파일 내보내듯이 이해되죠? 나가기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여기 안에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수정해서 바로 또 내보내야지. 유저들이 그거 좀 항시 연결해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능도 많이 요청하긴 하는데 아직 아웃포팅 내보내기만 되고 서로 링크 관계는 안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랑 편하게 파일도 이렇게 내보내기 해서 다른 확장자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부품 번호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이거 아직 안 이뻐. 더 정렬을 해야 되죠. 부품 번호는 규칙이 있죠. 부품 번호끼리 서로 엇갈리면 안 되고 선끼리도 꼬이면 안 되고 부품 번호 지선이 이런 파트나 어셈블리를 이렇게 지나쳐서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보기 좋게 그 파트랑 가까운 곳에 부품 번호가 위치되어 있는 게 좋죠. 전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이 자동 부품 번호 넣을 때 마그네틱 라인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 때는 안 보여. 근데 아무거나 부품 번호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뒤에 희미하게 보여요. 요게 마그네틱 라인이다. 요걸 잘 써야 돼요. 요걸 잡고 쭉 움직이면 이게 같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라인 쓸 때 주의할 거. 요 마그네틱 라인을 선택을 하면 마그네틱 라인 속성으로 편집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거 프리드래그로 쓰지 마세요. 이해되시나요? 프리드래그로 쓰면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균등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균등하게 이렇게 배열이 됐는데 스냅이 걸려서 저걸 꼭 해놓고 써야 돼요. 그러면 요건 요렇게 내렸고 그러면 각각의 여기마다 마그네틱 라인이 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보면 얘가 있죠. 얘는 이제 하나짜리라 마그네틱 라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마그네틱 라인을 내가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죠. 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 부품 두 개만 이쪽에 묶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ESC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그네틱 라인이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해서 얘는 지금 마그네틱 라인이 없는 애죠. 그런 애들은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면서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선을 그리면 거기 붙어요. 애가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붙어있는 애는 와서 안 붙지만 이렇게 라인을 안 쓴 애들 와서 붙습니다. 해서 놓으면 마그네틱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ESC 누르면 지워진 게 아니라 클릭하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9번 요 놈을 왼쪽 마우스 잡고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붙이면 이쪽 라인에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얘는 이쪽 방향에서 빼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도 일단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허공에다 빼놓고 요 놈까지 같이 뺄까요? 요렇게 두 개를 8번하고 12번 자, 마그네틱 라인 선택해서 쓱 마우스 누른 상태 지나가면 이렇게 툭툭 붙어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일부러 섬세하게 다 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시선이 이거 뷰를 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선 선택을 하고 저희 계속 얘기하는데 도면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모난 점은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를 잡고 드래그해서 다른 데에 스냅으로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하얀색 점 표시가 날 때 있을 거예요. 이때 왼쪽 마우스 잡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다른 데다 갖다 대면 이게 스냅이 걸려요. 가서 붙어. 근데 부품 간의 간격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대하니까 이렇게 보이지
나중에 출력하고 나면 이게 이놈이 얘를 가리키고 있는지 얘를 가리키는지 헷갈리잖아. 근데 이게 너무 부품 간격들이 좁은 거야.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가끔 이 지선을 여기 안에다 넣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선 선택을 하고 끝점을 잡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안에다가 드랍하면 이게 도트 표시로 바뀝니다. 점으로. 요것도 가끔 쓰여요. 이해되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등각 분해도하고 BOM하고 부품 번호 이런 식으로 도면 내려봤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서 14장 어셈블리 사용은 요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닫고 이거 닫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4장 케이스 스터디까지는 끝났습니다. 기본 교육 총 그 케이스 스터디는 전부 다 마쳤고 일단 대단히 고생들 하셨고요. 자, 근데 고급 교육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나는 좀 아리까리하다. 그런 분들은 반복으로 한 번 더 들으시는 거를 많이 권고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 고급 교육 가면 기본 교육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진행을 하는데 제 예전에 생각하면 꽤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직강을 2번 정도 Q&A도 활발히 하면서 한번 듣고 그다음에 교재나 교재 위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아주 연습 문제까지 싸그리 풀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검색자를 통해서 스킵하는 방식이 요새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고급 교육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